AI가 발생된 군산 양계 농장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오골계가 폐사했지만 농장주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달걀 판매가 금지됐고 전주와 군산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국 원전에서 반입한 고준위 핵 폐기물을 다시 해당 원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때 근로자가 1,000명이나 됐던 넥솔론이 파산될 위기를 맞고 있어 근로자들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거액의 현금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속여 140여 명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AI 발생이 확인된 군산 양계 농장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오골계가 폐사했지만 농장주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오골계는 전국으로 팔려나갔고 AI 또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전국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AI가 발생한 군산 양계 농장에서 오골계가 폐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농장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에서야 수의사를 불렀지만 감보루병이나 혹시듬일 가능성이 높다는 잘못된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투여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14일 오골계 150마리를 산 정읍의 농장주 역시 오골계 30마리가 폐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닷새 뒤 나머지 오골계를 반품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군산 농장의 오골계는 파주와 양산, 제주 등으로 팔려나갔고 잇따라 AI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최소 6개 시도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산 농장주는 오골계를 언제 어디에 팔았는지 거래 내역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거래 현황을 지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일어났지만 전라북도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선농가들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주가 가축 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거래 내역서를 기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 질병에 안이하게 대처한 일부 농장주와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AI는 2달여 만에 다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늘부터 전통시장 등에서 산닭 판매가 금지되면서 영세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주와 군산에선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삼내읍의 산닭시장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산닭 판매가 무기한 금지되면서 전통시장의 산닭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 말에 발생한 AI로 넉 달가량 산닭을 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어렵게 판매를 재개했는데 다시 AI가 발생해 산닭을 팔 수 없게 되자 영세 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받는 양계 농장과 달리 전통시장의 판매 상인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산닭을 파는 전라북도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양계 같은 데는 보상이라도 나가지만 우리는 보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없다가 또 새가 나가잖아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인 군산 서수면에서 어제 13,000마리의 닭을 매몰했습니다. 오늘은 전주와 군산의 2군데 농장에서 AI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100여 마리를 추가로 묻었습니다. 지난해 겨울과 올봄 AI로 전북에서만 533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과 149억 원의 방역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이런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다시 여름철 AI가 발생해 양계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민들 몰래 전국의 원전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을 반입했다가 지난해 큰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 핵 폐기물을 다시 해당 원전으로 반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에도 돌아올 경우 전라북도를 거쳐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은 지난 1987년부터 26년 동안 한빛과 고리 등 전국의 원전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인 사용 후 핵 연료를 주민들 몰래 반입해왔습니다. 손상된 핵 연료의 분석 등을 이유로 21차례에 걸쳐 들여온 핵 연료봉만 1699개.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생기자 연구원 측은 핵 연료를 해당 원전에 다시 보낼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뭐 반드시 보내야 된다 이런 제약사항은 없지만 저 대전 시민분들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뭐 즉시 반납해라.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핵연료를 반출할 수 있도록 법안까지 발의하자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의회는 핵연료 재반입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부산시와 함께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쪽에서 가져가시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보관하고 이래 해야지. 가져가시면 가져갈 때는 언제고 또 가져오는 걸 또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장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 원전보다는 적지만 이미 6차례에 걸쳐 핵 연료봉 36개가 원자력 연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핵 연료봉이 돌아올 경우 이동 경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소재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주민들 몰래 반입한 고준위 핵 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반환하려고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의 태양광 업체 넥솔론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1000명이나 근무하기도 했지만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밀려 내일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광 발전 부품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넥솔론 근로자들은 요즘 앞날이 막막합니다. 2015년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회사 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파산 위기가 눈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찾기가 무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많지도 않고 특히나 이제 이 전라북도 익산이나 눈부신 성장을 하던 이 회사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된 건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입니다. 업황이 가장 좋았던 지난 2011년만 해도 연매출이 6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에는 4분의 1 수준인 1,58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한때 1,000명이나 됐던 근로자는 절반 이하인 450명으로 줄었고 공장 가동률은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넥솔론 노조는 세계 태양광 시장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새 정부도 태양광 발전을 37기가와트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한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쓰러지면 앞으로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만큼 일자리와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라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태양광 산업을 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이 나와줘야지만이 향후에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정부가 국내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일인 만큼 어느 것 하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때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까지 모았던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서울시립대가 남원의 서남대학교를 인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남대 재학생들에 이어 오늘은 남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가 제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서울과 전북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과대 특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의예과 신입생 수시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재정기여자 선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새만금의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새 정부 초기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본계획에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을 넣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연차별로 투자하겠다는 문구가 반영되면 새만금의 초기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NS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돈을 주겠다. 솔깃한 얘기죠. 이런 현금 이벤트를 미끼로 돈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6살 직장인 김모 씨에게 뜻밖의 행운이 날아들었습니다. SNS 댓글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당첨된 겁니다. 이벤트 상품은 현금 860만 원. 860만 원의 현금이 당첨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하지만 김 씨는 당첨금을 바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40만 원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첨 금액인 860만 원에서 보낸 금액이 40만 원 더한 900만 원을 제 계좌로 다시 송금을 해주겠다.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돈을 보내라는 건데 수상한 대목이지만 이유를 듣고 난 김 씨는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김 씨가 받은 문자입니다. 700만 원 이상 거래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서로 거래 내역이 있어야만 이 제한을 풀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꽤 그럴듯한 말에 김 씨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모두 144명이 김 씨처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4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기 피의자 25살 A 씨는 이렇게 9,6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징검다리 삼기도 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도박 계좌와 연동된 도박 계좌를 사용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아서 대포 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비산먼지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0곳을 점검해 방진덮개와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18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적발 업체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이 심각한 11개 업체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한 복지시설이 장애인 폭행 등 학대가 의심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복지시설의 직원인 최모 씨 등 4명이 지난해 2월부터 발달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의심을 받고 있어 오는 7일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갯바위와 방파제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꾼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8시쯤 군산시 옥도면 죽도의 방파제에서 63살 허모 씨가 낚시를 하다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는 등 이 같은 사고가 한 달 사이 4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갯바위와 방파제에는 해초나 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럽기 때문에 파도가 일면 순식간에 실족할 수 있다며 낚시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이사장 63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억 5,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의약품 선정과 거래 유지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직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우석대 최모 교수 등 교수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연구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주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키고
근처 식당에서 한 사람당 3만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825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29도 등 28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려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3도의 분포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